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주식회사 영풍은 1970년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제련소를 건립해 품질 좋은 아연을 생산 수출해왔고 개발 시대를 이끈 상징적인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오염과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 그 명성이 빗바랜 지 오랜 돼요. 지난 6일 석포 제련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반복되는 문제 짚어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간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120km 부근에서 다부터널 125km 부근까지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달구벌대로 용산내거리에서 감산내거리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입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북로 효목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방향 매크로시티 아파트 맞은편 4차로에서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청호로 장원맨션 3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 만촌내거리에서 정체 꼬리가 깁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 아침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영하 6도, 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곳곳은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3도 이하에 그치면서 낮에도 춥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6.7도, 습도는 46%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내년이면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데요. 대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까지 16만여 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9%였는데요. 지난해 피해 응답률 0.8%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교 0.6%, 고등학교 0.2% 순이었습니다. 전국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세부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예, 전국 평균 피해 응답률은 1.9%로 대구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학교 급별 피해 응답률도 초, 중, 고 모두 대구의 2배 정도로 나왔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37.6%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신체폭력 16.5%, 집단 따돌림 15.1%, 강요 7.9%, 사이버폭력 6% 순이었습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 응답은 늘고 있네요. 예, 전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코로나 사태 직후 피해 응답률이 0.9%였던 것에 비하면 다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도 문제인데요. 교육부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돼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피해 응답이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등 이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민감도가 높아진 것도 응답률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전문가들은 교육적 접근 방식과 공동체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2011년 대구 한 중학생이 죽음을 부른 학폭 사건 이후 무관용주의나 엄벌주의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학폭이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조기 발굴이나 개입 과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처분에 중심을 두되 전체적으로는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를 조율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활성화 같은 해결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뭐죠? 이번 주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돼 있는데요. 대구 지역 쪽방촌 주민들은 단열이나 난방 같은 주거 환경이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구 쪽방상담소와 행복나눔이집이 대구 지역 쪽방 건물 주거 환경 조사 진단 보고 대회를 열었는데요. 쪽방 건물은 대부분 혹한을 견디기 부적절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부적절하다라 좀 걱정이 되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이번에는 여인숙과 여관 등 36개 쪽방 건물 62개 호실을 대상으로 방의 크기와 온도 등을 진단했는데요. 거의 모든 쪽방 건물에서 단열에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1950년 전후에 건설된 쪽방 4개 동과 1970년에 건축된 17개 동은 실내외 온도가 거의 같아서 단열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후 지어진 나머지 건물들마저도 내외부 온도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네, 단열은 악재점이었고 난방 환경은 어땠습니까? 쪽방 거주민들은 주로 저렴한 난방기기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전기장판으로 난방한다는 응답이 53.2%였고요.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14.5%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추위 때 별다른 대책 없이 집에 머문다는 응답은 91.9%로 압도적이었는데요. 부쩍 추워진 날씨가 쪽방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실내 난방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4%,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3%에 달했습니다. 네, 쪽방 상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주문하고 있나요? 예, 역시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서 주거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한겨울 물병이 물이 어는 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냉난방 에너지시설 설치와 유지 서비스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고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죠. 이제 본격적인 추위 시작인데요. 쪽방촌 주민들 잘 살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대구 달서구 한 여중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도저히 공부가 싫은 학생, 혼자 사는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림할 학생은 자신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이번에 기각당한 겁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을 하게 된 경신고등학교 3학년 윤호준입니다. 가채점을 하고 나서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 친 줄 몰랐는데 약간 얼떨떨하고 되게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 선생님들께서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 집 가서도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많이 축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 경신고등학교를 들어왔을 때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는데 주변 친구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이 분위기가 잡혀있다 보니까 저도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고 년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결국엔 여기까지 올라온 게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1 과목에 비해서는 어렵고 계산량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안 바꾸고 1을 가려 했지만 그래서 제가 원래 서울대를 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2 과목을 바꿔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학을 어디 갈지도 못 정했고 학과도 사실 잘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방학 때 동안은 3년 동안 달려왔던 걸 푹 내려놓으면서 편히 쉬면서 방학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가봤던 해외여행이나 멀리 유럽이나 그런 데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언급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도 노동자의 안전도 지켜지지 못하는 이곳,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사고가 지난주 6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일이었고요.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제련소 노동자 2명 그리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죠. 지난 9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2살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악취가 나는 유독 액체인 아르신은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망한 노동자의 몸에서 치사량이 이제 한 0.3 ppm 정도인데 네. 여기에 무려 6배가 넘는 2 ppm의 비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네, 이 사고가 난 직후에 회사 쪽에서는 유독가스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이 1공장인데 이 사건 발생 8일째였던 지난주 14일에 현장 감식이 있었는데 네. 핵심은 유독가스 발생 원인 규명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고가 난 모터 시설은 평소 중성에만 담겨져 있어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구체적인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동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이 조사 대상인데요. 네. 이 관련해서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든가 이런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인데 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와 더불어서 환경부가 허가한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주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절차를 진행하라! 얼마나 심하냐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가까이에서 그걸 직접 마시며 일했습니다. 방진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가스 감지기를 비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생성되었는지 또 어떤 경로로 누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식할 예정입니다. 네, 과거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다 유해물질에 중독돼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걸로 추정하는 이 가스 아르신인데요. 1급 아까 폐암, 간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발암물질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서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네. 아르신 가스, 다른 말로 삼수소화 비소라고도 불리는데 이 아연을 황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액화 가스 형태의 비소를 뜻합니다. 혈액의 주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콜라색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 증상을 보고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간과 신장에 치명적이고요. 각종 위험 질병에 노출되고 최악의 경우 이번 사례처럼 사망까지 이를 수가 네.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노동자 중에도 아르신가스 중독 사례가 있어서 임시 건강 진단을 했었기 때문에 사측도 이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 가스를 막아주는 이 송기 마스크는 호스가 길게 달려 있다 보니까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필수 착용임을 알더라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작업 중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사업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건데 이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가스 경보기나 감지기를 비치해야 함에도 이 영풍 제련소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작업하는 6시간 정도 동안 먼지만 막는 마스크만 줬다면서 이게 아우슈비츠 가스실과 다름없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탱크는 지난해 환경부가 오염 물질이 셀 수 있는 이 틈이 있다면서 내년까지는 좀 밀폐하라고 지시한 곳이었는데 이 오염 시설을 개선해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조건부 통합환경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서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네,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셀 틈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통합환경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대한 비판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통합환경 허가 제도는 이제 그 오염물질 배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발전이나 철강, 화학 등 이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 허가의 인허가와 지도 점검 모두 환경부가 이제 맡는 겁니다. 이제 조건부로 이제 지시를 허가를 내주는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석포제련소처럼 그 환경부는 지난 11월 석포제련소가 제출한 이 계획서를 보고 환경오염 시설 허가에 필요한 배출 기준과 10대 분야 100여 개의 조건을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 12월까지 이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 이번 사고로 허가를 내준 정부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 뭐 각종 3년 동안 고쳐서 잘 해봐라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사고들 좀 생각하면은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이게 석포제련소 문제가 불거진 게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였습니다. 뭐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좀 제기돼 왔고요. 네. 또 지난 10년 동안 낙동강 상류오염 등을 포함해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이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3월 환경관리 정밀 점검에서 또 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었거든요. 환경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97년부터 올해까지 총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조건부 허가였고 이에 대해서 영풍제련소가 1,500억 원을 투자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환경개선 투자 계획을 세워서 이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간 문제가 됐던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처분이나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재판은 이제 뭐 몇 건 이루어지고 네네. 있어요. 낙동강 초상류에서 카드뮴을 매년 8,030kg씩 배출한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11월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를 받았고요. 네. 또 현재 그 주식회사 영풍과 이강인 대표이사 임직원 7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064회에 걸쳐 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하면서 물환경보전법 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네.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발각됐던 이 폐수 무단 방류건은 경상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로 결정이 났고 이행을 하긴 했습니다. 10일 동안 문을 닫았었는데 2019년에 또 한 번 환경부에 적발된 건은 지난해 11월에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아직 2심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그 국정감사에 또 8번이나 소환되기도 했어요. 네. 올해도 이제 제국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동 의원이 그 환경부가 통합관리에 들어가면서 올해 3분기까지 적발 건수가 9건이라며 대기와 수질 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 이게 좀 신속히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오랫동안 석포제련소 문제 취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역 경제에서 그 봉화 석포 지역에서 그 석포제련소가 갖는 위치는 이제 절대적입니다. 네.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인근 공장 폐쇄를 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이제 환경 오염이 뻔한 공장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석포제련소 측은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네, 10일간 조업정지 있을 때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네.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인데도 왜 폐쇄를 못하냐라고 했을 때 당장 폐쇄하지 못하는 국내 산업계 조건 이런 조건을 좀 해소하는 것도 이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단의 대책이 실행될 수 있을지 마무리 정리해보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비일학
이 영풍은 환경 문제와 재해 문제가 관련 없다고 하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안전하지 않는 곳이라면 환경도 과연 안전할 수 있겠냐는 이 당연한 의문에 좀 대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노동자의 죽음 또 뭐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기존의 뭐 관행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스템을 손볼 수 있어야겠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천용길, 백경일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가 지난 주말에 굉장히 추웠는데요. 이럴 때 취약 노인 보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박나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구시는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취약노인의 경우 큰 폭의 기온 변화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파와 대설특보 발령 시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인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어쩌기는 좀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잤어 하면서. 아, 많이 피곤하시겠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셔요? 맨날 그렇게 아프니까 뭐 허리, 다리, 어깨. 어르신 할 때 안에 이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데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요. 날씨 좋은 날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51년생 김금순입니다. 혼자 있으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면 좀 걱정도 되고 난방도 뭐 많이 못 되니까 춥고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지. 선생님들이 오시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 세원지원사 일하고 있는 신순영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주말이든 평일이든 한파가 뜨면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때는 또 많이 넘어지시고 낙상사고가 참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안부 확인을 해드리고 항상 밤새 이제 또 무슨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뭐 잘 계시냐, 아픈 데는 없냐 이제 그래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이 놓이고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죠. 무슨 일어날지 모르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로 보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좀 많이 후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겨울철에는 심내혈관 질환과 낙상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고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대구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해 위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진명 재가노인 돌봄센터 임성준 응급관리요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은 화재나 질병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에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댁내 장비를 통해 응급 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로 지역사회의 예방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는 게이트웨이와 응급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마지막으로 출입 감지기까지 총 5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는 대상자가 수면을 취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응급호출기의 경우에는 수면을 취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응급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대상자 댁의 천장에는 화재 감지기와 활동 감지기가 설치되는데요. 화재 감지기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대상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소방대원에게 자동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활동 감지기의 경우에는 온도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장기간 부재 시 안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입니다. 출입 감지기는 현관문에 설치되어 대상자의 외출을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장비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장비가 12,200여 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도 복지사각지대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 문의하시면 그 지역에 담당하는 기관과 연결해 줍니다. 네, 추운 날씨에 난방이 또 중요한데 취약계층은 요금 부담이 크죠? 네, 그래서 노인 이용이 많은 경로당 1,790여 곳에 난방비를 지원했는데요. 또 각 구군에서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이불, 내의, 방한용품 등을 배부했습니다. 이은미 대구시 어르신 복지과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취약노인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파 대설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건강수칙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거주하는 1만 명의 노인분들께 이불, 내의, 방한용품 등 물품을 지원해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27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한파 폭설 재난 대응 대책 수립과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안전관리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사항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대 예방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랭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평소 TV나 라디오 등 기상 상황을 주시하여 한파주의보 발령 시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지 않도록 가벼운 실내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내의, 목도리 착용과 함께 가벼운 옷으로 여러 벌 껴입기 등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처럼 한파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안동 2도, 포항은 3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 유난히 좀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이번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빙판길, 한랭 질환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